네, 안녕하세요. 김여정이 입에서 김정은이가 상태가 매우 안 좋다. 이게 다 남쪽에서 온 병균 때문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 체제에서 김여정이가 그 정도로 얘기했다는 얘기는 유고 상태이거나 굉장히 위독한 상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반도가 드디어 경랑 속으로 들어가는 걸로 보입니다. 부디 북한에서 남쪽의 나라를 팔아먹는 이완용, 위대한 이완용이 등장하기를 학수고대하겠습니다. 그야말로 민족을 살리는 이완용입니다. 나라를 남쪽에 팔아먹는 그러한 인맥이 등장하기를 학수고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격변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미국 안의 사정이 어떠한가 이거를 좀 이해를 해야 우리가 이 한미 관계라든지 또 미국 내 사정을 좀 더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FBI가 뭐 마랄라고에 있는 트럼프 집을 압수수색을 했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정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미국을 어떻게 이해하고 한미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통상 광고가 안 붙거나 늦게 붙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자, 8월 9일 엊그저께 한국 시간 기준 트럼프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국가 기록을 반환하지 않아서,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유죠. 국가 기록 반환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게 무슨 김정은 첫 친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정치적으로 풀어야지 저렇게 풀을 일이 아니죠. 그런데 저렇게 압수수색을 하려면 판사가 영장에 서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장 판사를 설득할 수 있는 발표하지 않은 무슨 결정적인 혐의가 있나, 그건 모르겠습니다. 설사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프로세스가 굉장히 예외적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대통령한테는 있은 적이 없고요. 연방 하원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적이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드물고, 발부됐을 때 보면은 FBI가 가서 바로 압수수색을 하는 게 아니라 판사가 입회를 해서 압수수색을 해온 물건을 판사 앞에 쌓아놓으면 판사가 먼저 보고 관련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만 FBI가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FBI가 들어와서 막 털어간 걸로 보입니다. 굉장히 좀 기분이 싸한 일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이게 왜 벌어지냐. 이게 특히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바이든 정부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미국 평론가들 얘기는 이 사건이 공화당 지지 성향 사람들을 격분시키고 결집시키는, 그래서 11월 선거에서 투표율을 어마무시하게 높이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평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희대의 아이러니는요. 지금 FBI 국장이 크리스토퍼 레이인데 이 사람은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이에요. 미국이 아마 FBI 국장의 임기가 10년쯤 됩니다. 그래서 apolitical, 그러니까 한 단어입니다. 앞에 A자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이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FBI 국장 임기가 저렇게 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화당의 연방 하원 원내대표라고 해야겠죠. 리더 케빈 맥카시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하면 법무장관 메릭 갈란드를 조사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은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겸하죠. 그래서 법무장관의 공식 명칭이 검찰총장입니다. Attorney General입니다. 그러니까 Minister of Department of Justice 이렇게 안 하고 그냥 Attorney General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을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여기서 왜 이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이 아니고 검찰총장을 언급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조직 체계상 FBI는 법무부 산하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여러 기관들 중에 큰 기관 중에 그러니까 상부의 별도의 그 관리가 없는 그런 정보기관이 대표적인 게 CIA가 그래요. CIA는 국방부 산하가 아닙니다. 그러나 FBI는 법무부 산하입니다.
그래서 이 검찰청 산하예요. 그 FBI 내부에서 반발이 있지 않나 그런 얘기를 그 미국 방송을 보면 그 FBI 내부 사람들이 머리를 극적이고 있다. 그런 얘기가 해요. 그러니까 put their hands on their head인가 뭐 이렇게 머리 쥐어 싸매고 있다. 뭐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게 영어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골 때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난처해하고 내부 반발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인데 이걸 이제 다음 날인 화요일 날 트럼프가 바로 맞받아쳐 버렸어요. 그냥 맞받아친 것도 아닙니다. 트럼프가 화요일 날 집회 있었거든요. 집회도 갔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현지 시간 화요일 날 트럼프가 초대형 굉장히 파괴적인 정치 광고 한 4분짜리를 내보냈는데 그중에 한 1, 2분을 축약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 야, 트럼프 저 영감 겁없다. 저 극단적으로 어떻게 해버려야지 저 말릴 길이 없는 사람이구나. 저런 사람을 건드렸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직접 보시죠. We are a nation that has the highest inflation in over 40 years. 인플레 얘기하죠. Where the stock market just finished the worst first half 주가 of the 폭락 year. 6월 in 말에 more than 5 그거 decades. 얘기합니다. We are a nation that has the highest 그리고 energy 이제 costs in 석유와 its 가스 history. 비용 상승 And we are no 얘기합니다. longer energy independent 그다음에 or 에너지 energy 의존성 dominant, 이야기를 합니다. which we were just 2 short years ago. We are a nation that is 그리고 begging 베네수엘라, Venezuela, Saudi 사우디에게 Arabia for 굴욕적 oil. 외교를 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We are a nation that 아프간에서 surrendered 맥없이 Afghanistan, 철군한 거 이야기합니다. leaving behind dead soldiers, American citizens, and $85 billion worth of the finest military equipment in the world. We are a nation that allowed Russia 러시아 to 침공을 막지 devastate 못한 걸 Ukraine, 이야기합니다. killing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and it will only get worse. We are a nation that is weaponized. 그리고 검경과 법원을 동원한 정치 탄압을 이야기합니다. We'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We are a nation that no longer has a 그리고 언론의 타락을 free and fair 이야기합니다. press. Fake news is about all you get. We are a nation where free speech is no 표현의 longer 자유를 allowed. 이야기합니다. Where crime is rampant like 범죄의 never 창고를 before. 이야기하고 Where the 경제 economy has 붕괴를 been 이야기합니다. collapsing, where more people died of COVID in 2021 코로나에 의해서 숨져간 than in 사람들을 2020. 이야기합니다. But soon we will have greatness again. 그리고 It is 반전을 hardworking 일으킵니다. patriots like you who built this country, and it is hardworking patriots like you who are going to save our country. There is no mountain we cannot climb. There is no summit we cannot reach. Because we are Americans, and Americans kneel to God and God alone. And it is time to start talking about greatness for our country again. 굉장히 아주 그 심플하면서도 감동적인 그런 문장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거가 이제 막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면으로 맞받아치는 거예요. 자기가 안 물러선다 이거지. 이렇게 협박해도 나 안 물러선다. 그럴 사람이 아니죠. 지금 이제 바이든 진영의 최대의 문제는 바이든 자신과 카말라 해리스입니다. 이게 바이든이 건강하고 인지가 똑바르면 어떻게든 헤쳐나갈 길이 있는데 바이든이 지금 치매가 좀 심각한 것 같죠. 바로 엊그저께도 뭐 바로 5초 전에 악수한 사람 다시 또 악수하려고 손 내밀고 좀 황당하죠. 4명밖에 안 서 있는데. 너무 비참한 그 동영상이라 제가 안 했습니다. 한 보름 전쯤에요. 7월 27일 날 보름도 안 됐네요. 예, 미국의 그 하원 의원, 공화당 하원 의원 50명이 당신 치매 검사 좀 받아야겠어. 이런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카말라 해리스 꼭 깔깔 꼭 빼면 또 바이든보다 더 저게 낮아요. 신망도 없고 지지율도 낮아요. 그러니까 부통령을 내세워서 풀 수도 없고 대통령은 치매 상태고 그래서 이 바이든 진영이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황당한 상황입니다. 그 공개 서한을 앞부분입니다. 바로 머리 부분. 딱 요 머리 부분 한 문장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인지 능력에 대한 심각한 우려 때문에 이 편지를 씁니다. 모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했듯 정신 능력이 온전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귀하는 육체 건강 검진을 받았지만 인지 상태에 관한 검사는 받지 않았거나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 주치의 오코너 박사는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
라고 의견을 냈지만 이는 매우 피상적인 육체적 건강 상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귀하의 정신적 능력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저 정도의 공개 사안을 던질 지경이 됐으면 이제 참 골아픈 거죠, 상황이.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11월 중간선거 참패라는 전망과 그다음에 트럼프가 이끄는 트럼피즘의 약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냐, 이런 그 초강수, 그러니까 말하려고 압수수색. 일단 트럼피즘이 어떻게 약진하고 있는가만 보여드릴게요. 불과 한 열흘 지금 계속해서 이 트럼프의 지지를 받은 사람들이 공화당의 프라이머리에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한 보름 사이에 있었던 주요 승리 3개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메릴랜드 주지사 후보의 댄 콕스입니다. 메릴랜드 주지사가 이게 우리나라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런 데서는 한국의 사위 호건 주지사 공화당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호건은 진짜 무늬만 공화당입니다. 야리꾸리한 사람이고요. 이번에 호건은 자기가 직접 출마하는 대신에 출마자를 찝었어요. 메릴랜드에 대한 그 호건의 지배력이 강해서 이 사람을 뽑으세요라고 출마자를 천거했는데, 그 호건이 천거한 사람을 꺾고 댄 콕스라는 인물이 올라섰습니다. 댄 콕스는 이제 메릴랜드에서 주의회에서 활동을 해온 사람인데요. 이 사람 좀 상당히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주류 기준에서는 극우로 분류합니다. 1월 6일 그 의사당 사건을 두고 저것은 정당한 정치적 담론의 표현이다. 폴리티컬 내러티브에 대한, 폴리티컬 디스코스, 정치적 담론에 대한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부정선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주지사가 되면 메릴랜드 안에서 낙태약을 파는 걸 금지시켰다 그러고요. 굉장히 아무튼 셉니다. 무지하게 센 사람이에요, 댄 콕스. 그 다음에 위스콘신 주지사 후보로는 팀 미셸인데, 팀 미셸은 위스콘신에서 꽤 그동안 쭉 정치판에서 활동을 해온 사람이고, 위스콘신 한 8년 전쯤에 위스콘신 상원 선거에 출마를 해서 한 40% 정도 득표를 했던, 위스콘신에서는 꽤 거물 정치인이에요. 문제는 뭐냐, 이 공화당 그 프라이머리에서 꺾은 상대방이 현직 부지사와 펜스가 마이클 펜스, 부통령했던 펜스가 지지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펜스와 트럼프가 척을 진 상태죠. 그 다음에 커네티컷 연방상원 후보로는 여성인데요, 레오라 레비라는 사람이 올라섰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트럼프의 지지를 받고 확실하게 승기를 굳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언제 이겼냐, 불과 뭐 한 일주일 사이에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계속 진행되어 온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트럼피즘 마가 진영이 공화당을 아래서부터 접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트럼피즘을 뭐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었어? 라고 이제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일반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인의 일반인들은 이렇게 이 바깥에, 그러니까 세계 그 지정학이라든지 이런 거에 민감하지 않거든요. 일반 사람들한테 트럼피즘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냐. 우선 첫째, 보통 사람과 민중을 내세우는 포퓰리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그 트럼프 연설에서 땀 흘려 일하는 애국자들, 땀 흘려 일하는 당신들과 같은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working patriots, 그 다음에 working people like you,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트럼피즘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기존의 미국 정치는 기득권 세력이 서로 해먹는 판이에요. 그걸 이제 트럼프가 그 기득권 세력을 워싱턴 스왑프라고 불렀고요. 저건 트럼프가 그렇게 부르기 전에 워싱턴 내부에서 저걸 벨트웨이 피플이라고 불렀습니다. 벨트웨이가 이제 워싱턴 가면 495인가 그래가지고 워싱턴 이렇게 사각으로 뱅글 도는 저기 워싱턴 순환도로죠. 그걸 벨트웨이라고 부르는데, 벨트웨이 피플이라는 얘기는 그 순환도로 내부, 그러니까 시내 안쪽에서 뭐 정계에 갔다가 정당에 갔다가 언론사 갔다가 연구소 갔다가 공무원 됐다가 그러면서 평생 도는 사람들을 이제 벨트웨이 피플이라 그래요. 그걸 이제 워싱턴 기득권 집단, 그러니까 미국 정치판의 기득권 집단들을 이제 워싱턴 스왑프라고 부른 거죠.
트럼프가. 근데 이걸 좀 까고 나면은 뭐냐면 미국의 공화국으로서의 특질을 약화시켜서 좀 뼈가 노골노골하게 삭은 그런 좀 약화된 미국을 원하는 글로벌리스트 엘리트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파퓰리즘과 엘리티즘의 대립 구도예요. 트럼프가 제시한 게. 그리고 그게 먹힌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트럼프가 제시한 게 저기도 보세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땀 흘려 일하는 애국자들이 만든 나라고 우리 미국인들은 하나님 외에는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애국주의 공화주의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상대방은 미국의 약화를 바라는 자들이고 미국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거의 악마성을 가지고 있는 역사 전복. 뭐 누구는 뭐 인종차별주의여서 안 돼. 누구는 노예소유주의여서 안 돼. 토마스 제퍼슨 노예소유주의였다고 동상 끌어내는 거 아니에요? 누구는 뭘 해서 안 돼. 전부 역사 전복시켜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한 젠더. 뭐 남녀 성구분이 무슨 문제가 있냐 이거죠.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남자라고 생각하냐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냐 그 순간에 그것만 중요할 뿐이다. 그래서 이제 그 바이든의 행정명령 1호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사람들이 여자 스포츠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석유가스 증산이죠. 트럼프는 아까도 이제 나오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석유가스에 대한 인디펜던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석유가스에 대한 말하자면 도미넌스, 그러니까 독립성과 지배력을 얘기를 하고 바이든 쪽은 석유가스를 감산하는 걸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보수적 가치관이죠. 트럼프 쪽은 낙태 반대하고 신앙 존중하고 이런 흐름이고 이제 바이든 지형 이제 좌경 민주당이죠. 좌경 민주당. 민주당 전체가 좌경화돼 있어요. 자유낙태, 종교다원주의. 저는 종교다원주의에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종교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라는 그런 거에는 절대 찬성하는데 종교다원주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종교다원주의는 뭐냐면 신앙인이 종교를 믿는 사람이 내가 경배하는 그 존재가 다른 데서 경배하는 그 존재와 동일한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러니까 해놓고 나서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니다. 나미아무탑을 알라와 아크바르 이러고 끝내는 거죠. 기도를. 그게 이제 그러면 아니 그런 식으로 믿을 바에야 뭐하러 종교를 믿는다고 하냐. 내가 나랑 신앙이 다른 사람을 경멸하거나 증오하진 않지만 나한테는 내가 경배하는 저 존재가 유니크하고 저 존재가 절대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믿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종교다원주의에 반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트럼피즘 마가 흐름이 트럼프의 정치적 패배 이후에 이게 겉으로 봐서는 패배인데 이게 더 살아나가지고 이 흐름이 조직화된 민초 운동으로 프레싱트 레벨까지 이제 퍼져나갔거든요. 프레싱트라는 거는 이제 그 투표소 단위죠. 그래서 미국은 투표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의 투표소가 한 10만 개가 넘을 거예요. 우리보다 더 촘촘해요. 우리가 한 10,000 정도인데 투표소가 그러면 이제 인구로만 따지면 미국이 한 5, 6만에 끝나야 되는데 쟤들은 그게 한 10만까지가 있기 때문에 투표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투표소가 유지가 돼요. 그걸 이제 프레싱트라 그러는데 투표소 관리구, 투표소 관리권, 그 투표소별 그거까지도 이제 민초 조직이 막 짜이고 움직이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흐름이 공화당의 민초 기반을 장악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중간 선거를 위한 프라이머리에서 트럼프의 그 지지를 얻은 하원 의원 후보, 상원 의원 후보, 주지사 후보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거 약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도 미국 정치에서 이런 극단주의 세력이 이런 식으로 날뛰는 거는 없었다. 이건 위기다. 그런 얘기를 바이든이 한 2개월 전에 한 적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유의미한, 굉장히 큰 변화가 미국 정치 문화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래서 바이든 진영이 그러면은 트럼프 말할라고를
압수수색했냐? 저는 그거 가지고는 아니다. 이 두 가지 이유만 가지고는 설명 안 된다. 그 정도로 저 사건이 극단적인 선택이거든요. 거의 뭐 독약을 먹고 죽든지 살든지 나 독약 마셔버리겠다 하는 정도의 사건이에요. 왜 그렇게 보냐면 미국은 대륙이고요. 호흡이 굉장히 긴 문화입니다. 미국이라는 데가.